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의 문을 한 단계 더 깊게 열고 들어가는 이 시간 주식 심화론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또 화려한 교수진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또 강의를 찾아오셨는데요. 오늘도 깊은 강의, 또 유익한 강의 함께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유튜브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두 교수님께 오늘 답을 같이 찾아볼 거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수부터 설명드려야겠죠. 오늘의 더블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봄을 맞이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두 분께도 의상에서도 바로 또 나오네요. 시장 분위기도 봄입니다. 점차 고조되고 있는 이 분위기부터 그럼 체크하고 돌아올게요. 최희정 캐스터, 분위기 얼마나 좋은가요? 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먼저 심화론 들어가기 전에 2시 구간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면은요. 전거래 대비해서는 1.77%대 상승, 계속해서 3,200선 전후의 등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도 3,19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16조 2천억 원가량 집계되고 있는데요. 본봉통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종가 부근인 3,144선에서 출발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대형주 쪽으로 해서 매기가 형성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우상형 곡선을 그려냈죠. 조금 전에는 3,200선 탈환에 나서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도 3,200선 전후의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19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외국인 기관이 양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담아갑니다. 현재 구간에는 3,6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그리고 외국인 함께 담아가는데요. 소폭이지만은 그래도 300억 원 넘어서는 매수 물량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매수로 출발했던 개인은 차익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는 3,5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종별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한두 업종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쪽은 운수창고 업종입니다. 이 안에 있는 항공주들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오늘 장에는 대한항공 그룹주가 굉장히 강한데요. 특징주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고 오늘 장 통신업종도 3% 육박하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품도 2.5%대 강세, 또 IT 투톱도 힘 괜찮죠? 제조까지도 1.8%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 부진한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은행업종이 가장 부진한데요. 제주은행이 5% 넘어가는 내림세가 집계되면서 업종지수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 폭은 아니고 0.8%가량 밀려나는 정도고요. 비금속 광물과 건설, 섬유 의복도 하락으로 돌아섰네요. 그래도 약보합권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종상위주의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IT 투톱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면 삼성전자 쪽으로는 오늘장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구간에도 고점이고요. 2.3%대 오름세입니다. 88,800원에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까지 가담합니다. 이렇게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삼성전자보다도 힘 더 좋습니다. 4%에 육박하는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13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그래도 0.6%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1% 넘어가는 오름세,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언택트 투톱 쪽으로는 지난주 금요일장에 사상 최고가 경신이 나왔죠. 이 웹소설 플랫폼 투자 소식과 함께 강세 흐름이 집계됐는데 오늘장에도 지난주 금요일장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이 이어갑니다. 1.16%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34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현재 구간에는 전거래 대비해서는 1.6%대 오름세고 47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는 셀트리온도 괜찮습니다. 3%에 육박하는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31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앞서 업종에서 확인했듯이 전반적으로 항공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데 그중에서도 대한항공 그룹주가 최고 강세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로는 유상증자에 대한 소식인데요. 유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오늘장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건데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발행 주식 수는 늘어났지만 시가총액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 수가 조금은 저렴해 보이는 일종의 착시 효과 때문에 이런 수요가 급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는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항공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흑자 전망이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이슈들 반영하게 되면서 오늘장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오늘장 장중에는 17%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왔고요. 현재 구간에도 11%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3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우선주의 경우에는 장중에는 상한가 경신이 나오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도 24%대 급등세입니다. 43,2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오늘장에는 티웨이 홀딩스라든지 한진칼까지도 일제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코스닥도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갑니다. 현재는 1.58%대 상승 995선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11조 원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분봉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종가 대비해서 소폭 상승 출발한 981선에서 상승 출발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요. 조금 전에는 996선이라는 사상 최고가 경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고점이고요. 99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급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세는 동일하고요. 특히나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담아갑니다. 현재 구간에는 113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고 외국인이 조금 더 많이 담아갑니다. 28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반면에 개인 홀로 팔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8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은 일제히 상승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면 셀트리온 그룹주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집계되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장에는 양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조금 전에는 5%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도 4%대 강세입니다. 15만 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조금 전에는 3%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도 2.4%대 오름세입니다. 18만 2,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는 약하지만 강보합권, 시젠도 2%에 육박하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오늘장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특허 출원에 대한 소식을 반영하면서 계속해서 고점입니다. 4.3%대 오름세 15만 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J ENM이 오늘장 신고가 경신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는 17만 2,500원에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왔고요. 현재 구간에도 고점 부근 17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가 지난주 금요일장에 이미 신고가 경신이 한 차례 나왔는데요. 오늘도 또다시 나옵니다. 현재 구간에는 3%에 육박하는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27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SK 머티리얼즈까지도 일제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흐름 괜찮았죠. 그리고 그중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백신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들썩였습니다. 우리 정부 측에서 모더나와의 MOU 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낸 건데요. 대표적으로 바이넥스라고 하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실린 종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가장 많이 담아간 종목이기도 하죠. 바이넥스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는 13%대 거래 대금을 동반하는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도 9% 넘어가는 강세 흐름 3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타사이언스를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렘데시비르 대비해서는 100배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장 상한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상한가 31,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리버리 역시나 상한가 흐름입니다. 현재 구간에는 37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앞타사이언스와 관련해서 앞타바이오도 18%대 급등 흐름 63,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는 녹십자 그룹주도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데 녹십자 랩셀은 4.7%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현재 구간에는 11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의 특징주까지 점검해 봤고요. 다시 시마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좋네요. 그럼 오늘 강의는 어떻게 펼쳐볼까요?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죠. 네, 두 가지 주장 중에 첫 번째입니다. 글로벌 대표 기업 실적 발표 집중. 이번 주 어닝 시즌의 핵심 구간입니다. 꼭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이 실적에 포커스 맞춰져 있습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 볼까요? 대형 그리고 글로벌, 우리 국내 그리고 대내외 쪽으로도 모두 다 실적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찬찬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김혜준 전문가님, 지금 예정되어 있는 실적 얼마나 발표 예정인 건가요, 기업들? 이번 주에 정말 좀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실적 확인을 하시느라 바쁘실 것 같은데요. 제가 표로 준비하기도 했는데 국내 부분하고 이제 해외 기업 쪽에 실적 발표할 기업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네요. 네, 일단 내일부터 이제 바쁘게 국내에서 뭐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아마도 쭉 보시면 이번 주 안에 2차 전지 관련된 우리나라 대표 기업 3사들의 발표가 다 나죠. LG화학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삼성 SDI, 그 다음날 또 SK이노베이션 또 나오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도 보이실 거예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이제 뭐 뒤에서도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런 실적 발표라든지 뭐 컨콜이라든지 뭐 투자 계획 이런 가이던스도 계속 주목이 될 것 같으니까. 원래 연초에 삼성전자는 이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 세부안들이 다 나온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잠정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 그 잠정 실적에 또 버금가는 또 실제의 실적과 또 앞으로 투자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썰만. 그렇죠. 그 얘기를 이제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컨콜에서. 거니까 네. 그렇죠.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특히나 이번 주가 조금 더 주목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한 20여 곳 제가 보여주는 그래프는 주요 기업들을 정리한 거고요. 예. 그 외에도 정말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여 곳 정도가 이번 주에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그중에 6개가 시총 1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그래서 좀 주목이 되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코로나가 있었던 작년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다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뒤에도 설명을 따로 해드리겠지만 뭐 실적이 있어서는 뭐 지금 역대 뭐 최고치를 뭐 보여주겠다, 뭐 컨콜이 기대된다라는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 계속 지켜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 실적 시즌에는 대형주들의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느냐를 확인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표에도 다시 보면요. 우리나라 굵직한 기업들 말고도요. 보면 지난주에 저희가 넷플릭스 금요일에 두 분과 그렇죠. 함께 봤는데요. 그 밖에도 빵주안에서는 애플도 있고 지금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있네요. 또 페이스북. 방주에서.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까지 말씀하신 대로 쭉쭉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 기업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싶지만 넷플릭스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결국은 국내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투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해외부터 볼게요. 전문가님, 일단 해외 기업들 이렇게 많이 좀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 출범 전후로 해서는 오히려 지금 투심이 좀 살아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이들 실적 기업과 관련해서 실적에서 관전 포인트가 뭘까요? 뭐 일단 이번 주에 사실 국내 쪽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업들은 거의 다 실적 발표를 합니다. 거의 다 실적 발표를 하고요. 일단 뭐 첫 번째 존슨앤존슨 실적인데 의외로 바이오를 먼저 말씀하시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먼저 이제 이쪽이 하니까. 예. 근데 이제 사실 예전에는 존슨앤존슨의 실적 발표는 별로 시장에는 관심이 없었던 섹터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컨콜을 통해 가지고 그 얀센 이제 이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결과를 3상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고 지금 파우치 소장도 2주 안에 이거를 이제 이 백신 허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화이자 모더나도 있지만
이 존슨앤존슨이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한 번 접종이면 되거든요. 2차 접종 없이 한 번이면 접종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백신이 맞고 있는데 이게 물량이 딸려요. 지금 그러니까 한 번 이제 미국의 감염자 속도가 확실하게 확 한번 3차 웨이브 이후에 지금 꺾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바이든 정부도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백신을 접종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접종을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딸립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주나 이런 데는 지금 백신 접종을 못 하고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 백신이 없어서 공급이 없어요. 따라가질 못하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언제 맞을지. 지금 미국 내에도 없어요. 이게 뭔가 없어서 못 맞는 겁니다. 미국도 지금 없거든요. 네. 계약돼 있는데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빨리 돌려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존슨앤존슨이 나오니까 네. 또 다시 이제 저 백신 맞는 속도는 또 높여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근데 만약 콩콜에서 3상 결과가 만약 또 별로면 네. 그러면 또 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상 존슨앤존슨 걸 좀 더 기대는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90% 정도 이제 이 예방률에 그다음에 이제 1차 접종이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요 부분 좀 기대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전에요. 네.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 앞서 우리 시황센터에서도 모더나랑 우리 정부랑 네. 이런 구매 계약 논의하고 있다는 이 네네. 관련 뉴스만으로도 관련주가 튀어오르잖아요. 그러면 존슨앤존슨 관련해서는 따로 봐야 될 종목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전체적으로 백신 접종 때문에 경기 회복이 될 거라는 그런 시장 전체적인 센티를 기대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이제 국내 쪽으로 보면 존슨앤존슨 관련 종목이 가겠죠. 아, 이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제일 처음 화이자 같고 모더나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존슨앤존슨 쪽일 거니까 관련 기업들은 이번에 그러니까 삼상 이야기 잘 나오면 또 한번 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생산도 좀 더 쉬워서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제일 늦게 나오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급 물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한 번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네. 이쪽 관련 부분에는 우리 관련 종목들은 또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은 잘 나왔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애저 서비스,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인데 이게 이제 얼마나 성장을 했냐 안 하냐가 중요해요.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딴 건 이제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실적 발표할 때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성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번 컨콜 때도 그랬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적이 성장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LG 화학의 그 2차 전지 관련 사업부 이런 실적 같은 느낌이에요. 아, 미래 동력 같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애저 서비스의 이 성장이 많이 됐으면 뭐 전체 실적은 별로 안 좋아도 시장 잘 움직일 것 같고 만약에 애저 쪽에 만약에 이게 성장률이 좀 둔화되면 오히려 주가는 안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은 결국에는 언택트 관련 종목들의 또 실적 여부와 또 같은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주요 큰 변화라고 해야 네. 되나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이것도 뭐 레거시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통적인 이 통신 서비스들 이게 뭐 시간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쪽 그러니까 이 정보에 어찌 보면 이제 중앙화였거든요. 네. 근데 이 점점 좀 탈중앙화가 된단 말이에요. 클라우드도 중앙화잖아요. 네. 모든 걸 그 클라우드 안에 넣는 건데 이게 지금은 또 엣지 컴퓨팅이라 해서 또 그것도 지금 탈중앙화가 되고 있거든요. 오. 그것 때문에 지금 반도체나 이런 쪽 수요가 또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쪽 그러니까 엣지 컴퓨팅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이제 고사양의 CPU도 필요하고 그래서 요쪽에 그러니까 애저 서비스의 소위 말하면 실적 얼마냐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또 움직임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 이제 IT 기업이랑 연관이 그렇죠. 연관이 있습니다. 네.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AMD인데 이번에 그러니까 그 인텔이 실적이 나쁘진 않았는데 어찌 보면 이건 거죠. 야 다른 애들 이만큼 갔는데 네가 요만큼 갔으니까 그거 안 좋은 거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급등 이후에 급락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새로운 이제 CEO가 바뀌면서 그 이제 예전에 이제 역전의 용사들이 왔죠. 인텔이 부흥기 때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 다 지금 끌고 오고 왔어요. 모르겠습니다. 구간이 명간일지 노병이 죽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가지고 왔어요. 다 가져왔지만 실제로 뭐 해킹도 당하고 그때 되게 웃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인텔이 이제 새로운 칩이다. 자, 여기는 보안 칩까지도 우리가 포함됐어요라고 말했는데 그거 발표하고 해킹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AMD가 웃었죠. 왜냐하면 그 지금 보안 칩이 CPU에 들어간 건 라이젠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AMD는 라이젠 프로인데 한 세대 뒤에 걸 이제 인텔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인텔은 칩이 계속 지연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그럼 그 얘기인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개발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많이 지연되고 있고 7나노를 어쨌든 지금 아직 2023년 정도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 이게 마이그레이션이 많이 되면 될수록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네. 그러니까 그만큼 효율화가 되고 그 CPU 안에 많은 칩들이 기능이 통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MD는 이미 그걸 이뤄놨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미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인텔은 AMD 한 세대 지금 어쩌면 뒤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인텔의 실적이 생각보다는 안 좋았거든요. 네.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네. 그러면 AMD가 그거를 거의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AMD에 대한 뭐 실적 전망치도 있고 근데 뭐 AMD가 올라가면 또 우리나라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쪽 관련 부분 뭐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5G를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두 회사의 컨코를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이번 주에 버라이즌이랑 AT&T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아. 그 컨콜 때 이제 5G 이야기를 얼마나 하냐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뭐 투자를 많이 하겠다 할 겁니다. 할 건데 중요한 건 그리고 나서 이제 컨콜 이후에 발주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지난해 여름 때도 약간 이 컨콜 이후에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발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AT&T나 이런 애들도 컨콜 이후에 한 1, 2주 후에 발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쪽 관련 부분에 이제 통신사 5G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에 또 이제 버라이즌, AT&T 이 컨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종교잖아요, 종교. 이 테슬라 전 세계 이 종교 테슬라교. 예, 그러니까 이제 종교 행사가 이제 있으니까 이것들은 봐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테슬라가 상승 탄력은 좀 꺾인 건 맞아요. 뭐 계속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또 굉장히 또 서프라이즈하게 나와버리면 네. 그거에 또 성장 동력으로 치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건 뚜껑을 조금은 더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테슬라는 뭐 글로벌적으로 특히 이제 테슬라 관련주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실적이 잘 나오면 당연히 우리나라 국내 관련 기업에도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이번에도 흑자 나올 거로 지금 시장에선 보고 있나요? 흑자가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만큼 많이 팔렸는데 네. 오히려 그런 거죠. 기대감이 이만큼 올라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PR을 매기지 않고 PDR을 매기잖아요. 드림으로. 꿈인데 네. 예, 꿈을 먹고 살고 있는 기업이긴 만큼 네. 여기서 막 갑자기 적자는 의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테슬라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야 된다. 네. 성장을 해야만 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매우 중요하고 만약에 여기서 실적이 자칫 좀 시장의 컨센을 하회를 해버리면 예. 그래 되면 생각보다 좀 급락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는 워낙 이제 또 높다라는 이것도 많고 그다음에 테슬라는 또 복수를 하려고 하는 세력이 많죠. 작년에 저기 공매도 쳐가지고 44조가 그냥 박살났거든요. 예, 그 공매도 세력들이 작년에 한 44조를 네. 테슬라 공매도를 했는데 네. 그걸 이제 보란 듯이 그냥 갈아엎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앨런 머스크는 자기 거기 뭐죠 공매도 쇼팬츠까지 팔아가지고 조롱했잖아요. 그거 이제 그 완판 다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근데 저게 많이 꺾이면 네. 리포트도 엄청나게 안 좋은 리포트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지켜보는 예 조약이 많네요.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 잘 나올 것 같아요. 예, 잘 나올 것 같고 아직까지는 경쟁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올해부터는 좀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플 쪽인데 오늘 예, 또 영향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잘 애플이 나올 건가 봐요. 엄청 잘 나올 것 지금 같긴 하나 가이던스가 봐요. 굉장히 높은 네. 수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경쟁자가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뭐 삼성 있었는데 삼성은 이제 신경도 안 쓴 거겠죠. 어차피 미국 내 판매니까 어차피 미국 쪽에서는 뭐 갤럭시 자체 플래그십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 그리고 중요한 건 5G 모델로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5G 수요가 조금 어찌 보면 좀 더디게 뒤에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보다는.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수요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잘 팔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CPU 뭐 생산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올 것 같고 뭐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 시장에는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도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애플의 분위기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관련주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벌써 조금씩 많이 관련 종목도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예, 그런 관련주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에서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CPU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 관련한 코멘트를 주목해보자라는 점도 꼭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미국장 쭉 둘러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어요. 국내 기업의 관전 포인트로 바로 갈까요, 전문가님? 네, 짧게 계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기업이 실적 발표할 때마다 저희가 네. 또 짚어드릴 것이고 또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서 또 자세히 짚어드릴 텐데 네. 뭐 일단은 삼성전자의 올해 투자 계획 규모를 어떻게 밝힐 제일 것인지 중요하다. 가장 주목이 되고 있죠. 네. 워낙에 업황이 좋습니다. 지금 뭐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또 없어서 생산을 못하는 기업도 생기고 있고요. 최근에 뭐 항공우주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은 지금 뭐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네. 또 오히려 지금 슈퍼 쇼티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가 완전히 맞물린 지금 상황. 공급은 너무 없고 네. 수요는 너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도 증가할 수 계속 있을 것으로 오르는, 상상이 네.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대표적인 기업, 우리나라 삼성전자 뭐 잠정 실적에서도 잘 나왔지만 이번에 그러니까 어떠한 투자 계획을 발표할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완성차 그룹도 현대차, 기아차가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뭐 일단 자동차 판매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통계치 예상 통계치로 보면은 뭐 코로나의 가장 팬데믹을 많이 받았던 상황에서는 자동차가 안 팔렸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생각보단 잘 팔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연간 1년으로 치면은 그래도 2019년보다는 감소했다라는 통계치가 나올 것 같아요. 한 18% 정도 감소했을 거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실적은 선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차 효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국내에서의 또 자동차가 좀 잘 팔려줬고 글로벌적으로는 좀 줄었지만 그리고 또 점유율 부분에서 좀 의미 있게 뭐 인도라든지 미국 쪽의 점유율이 지금 현대차가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인도 같은 부분에서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한 국가가 인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점유율 같은 부분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죠. 미래성장차, 애플카에 대한 얘기를 해줄지 네. 이번에 콩콜에서 그리고 아. EGMP 관련 여부도 이게 전기차 지금 전용 플랫폼이죠. 그렇죠. 현대차에서 만드는 전기차용 전용 플랫폼인데 지금 3차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1차, 2차는 앞서서 했었죠. 네. 이제 1차는 SK이노베이션, 2차는 LG화학이 발표를 했었는데 그 규모가 이번에 발표를 앞둔 3차보다는 적은 규모였어요. 뭐 10조, 16조 정도였다면 네. 이번에 3차에 지금 발주된 물량이 20조 규모가 남아 있거든요. 네. 이게 또 어떠한 업체에게 주겠다, 협력을 하겠다, 뭐 그런 지금 기대되는 바람이. 기업도 있지만 뭐 그거에 대한 발표를 해줄지, 언급을 해줄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적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애플카, 뭐 현대차가 너무 지금 라인업을 잘 갖고 있으니까 기아차가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배터리 부분 제가 뭐 LG화학이랑 삼성 SD에 나눠서 적긴 했는데 LG화학 같은 부분에도 잘 나오겠죠. 역대 최고 실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당연히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이제 그 계약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지금 수주 잔고를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에도 또 어떠하게 좀 뭔가 서프라이즈하게 네. 뭐 내용을 보여줄지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 화학부는 당연히 좋고 전기차 그렇죠. 쪽도 보자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중대형 아. 배터리 부분. 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화학 네. 쪽에서 뭐 OLED도 하고 있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도 하고 있는데 당연히 2차 전지. 전지 사업부. 그렇죠. 아. 그쪽에서의 지금 흑자 전환이 오.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다 실적을 좀 이끌었어요. 지금 삼성 SDI 실적을 이끌었고요. 네. 그리고 4분기 실적은 지금 예상치로는 전분기 대비해서 1,400%가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좀 수치상으로 엄청나네요. 되게 엄청난 지금 예상치가 기대되고 있으니까 네. 그쪽에서의 콩콜 좀 기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결론으로 가볼게요. 전략에 접목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실적 기대감은 국내외 다 기업들이 반영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미 올라올 대로 올라온 종목들 이 상황에서 수혜주를 어떻게 추릴 건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전략은요. 네. 전가요? 아이고, 네. 저 하실래요? 네. 김혜진 전문가님께서 답해 주시겠어요? 네. 수혜주. 뭐 일단 지금 대표적인 지금 국내 대표 시총 상위 뭐 국내 시장으로 주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또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낙수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들은 시장에서. 당연히 다 가고 이제 아우들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대장들, 뭐 이런 형님들, 뭐 관련 종목도 잘 가겠지만 그 밑에 있는 아웃단의 뭐 종목들도 잘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LG전자, LG디스플레이, 한솔케미칼로 해가지고 네. 뭐 최근에 또 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적어봤거든요. 예. 이쪽에서 디스플레이 업황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네. 최근에 뭐 LG전자 쪽에서의 지금
스마트폰 매각 관련해서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관심 가져보시고 디스플레이 업황 전반적으로 좋아졌을 때 한솔케미컬 또 관심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국내 수혜주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채팅창 좀 잠깐 볼게요. 살려줘요님께서 문선희 전문가님 주무시는 거 아니죠? 라면서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지금 위쪽에 우리 코인 채굴왕님께서요. 지금 미국장을 토마토에서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님으로서 뭐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의 개별 주가 흐름에 대한 전망도 여쭤보셨어요. 지금 수혜주가 국내로만 나왔기에 네네. 어떻습니까?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테슬라 관련 쪽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테슬라가 워낙 지금 많이 올라서 신고가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국 쪽은 사실상 스타트업 기업들이 괜찮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스펙 관련 종목들도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핵심 부품주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뭐 미국 주식을 해볼 만하다라고 하면 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디즈니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디즈니를 오히려 벌써 한 다른 1년 쪽으로 보시네요. 반 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네. 이제 그래도 저는 이제는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달레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마그나죠. 이번에 그 이 뭐죠? LG. LG랑 이제 합병했던 이제 마그나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라이다 만드는 회사들, 그 루미나나 이제 벨로다임 이런 회사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이어져서 테슬라 애플카로 이어지면서 이제 밑에 단 다운스트림 쪽으로도 이제 이쪽을 흘러나올 것 같아서 그 관련 기업들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국내에는 이런 관련 종목들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해외 주식을 관심 가지시는 좀 게 유효하다. 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벨로다임이랑 네. 루미나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윗단에서 실적이 잘 나오면 그들도 당연히 잘 가겠지만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후발주자를 지켜보자는 게 글로벌 국내 기업에 적용됩니다. 첫 번째 강의였고요.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투자 이슈. 지난주부터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설만무성합니다. 이 내용을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을 정리해 봤을 때 너무 이제 어수선하게 많이 들려서요. 어떻습니까, 김민희 전문가님? 네. 정말 기대되는 건 명확한 이제 소식이 어떤 것인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썰을 좀 정리를 해 볼게요. 네. 지난주부터 이제 화제가 됐던 건 인텔 쪽의 물량을 가져온다 네. 였습니다. 정말 앞서서 문선희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지만 인텔은 정말 넘사벽의 기업이잖아요. 뭐 인텔이 안 붙은 컴퓨터는 살 수가 없었고 인텔이 안 붙은 노트북은 있을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인텔이라는 그 업체가 정말로 그 하늘에 있는 천상계에 있는 기업이었는데 지금 인텔의 뭐 입지가 뭐 AMD도 추격해 오고 뭐 계속 추격해오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지금 입지가 예전같지 않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플러스 인텔에서의 지금 수주 물량을 삼성전자가 가져온다라고 해서 지난주부터 정말 화제가 시장이 뜨거웠는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일주일 사이에 또 정리를 해본 내용을 보면 일단 14나노, 그러니까 지금 오스틴 공장에 있는 팹을 이용하겠다라고 인텔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오스틴 공장에 있는 그 공정이 14나노 공정이거든요. 네. 그럼 14나노 공정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네. 추측을 해보니까 그럼 GPU. GPU 아니면 그 반도체의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칩셋이 있어요. 네. 그게 지금 이름이 사우스 브릿지 반도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메인보드에 연결해주는 그 칩셋 시스템 반도체인데 그게 사우스 브릿지요? 네, 사우스 브릿지라는 반도체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했죠. 또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GPU였죠. 나름대로 그래픽 처리 장치, 이거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그렇죠. 자율주행 쪽에도 메인이고 그렇죠. 성장할 수 다 있는 들어갈 산업이니까 수 있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메인이잖아요. 지금은. 예. 그래서 GPU다. 그래서 시장을 환호를 했었는데. 그랬죠. 그렇죠. 근데 GPU가 TSMC로 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확실해진 건가요? 합니다. 네. 예. TSMC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텔이 삼성에게 주긴 어려운 게 삼성은 경쟁자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잠재적인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쪽에 다 줄 수가 없어요. TSMC는 파운드리만 하는 회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파운드리 쪽은 TSMC가 다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상당 부분. 정보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의 뭐 설계도라든지 우리의 정보를 삼성전자가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뭐 우려감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GPU가 아니면 사우스 브리지 반도체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그쪽 수주를 받은 것 같고요. 이때 또 이제 뭐 기대감이 있었던 것은 그러면 이제 인텔 쪽의 수주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나중엔 핵심적인 반도체, 네. CPU, 그죠? 중앙 처리 장치, CPU까지도 삼성전자가 수주를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 또 인텔이 최근에 그 파운드리를 막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7나노까지는 정말 기술력이 아직 남았거든요. 기술 격차가 있거든요. 네. 7나노로 할 수 있는
정말 뭐 글로벌적으로 유일한 두 기업이 딱 TSMC랑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개 업체들한테 줄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거 가져올 거야, CPU 네, 줄 네. 거야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인텔의 음. 컨콜에서 네.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CEO들이 막 대거 이제 막 공격적인 대안을 막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거 우리가 할 거다. 자체 칠라노 지금- 생산한다. 그렇죠. 아, 칠라노를 참고로 만들고 끼워줬네요. 있는데 되게 좋아, 되게 성공적이야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음. 2023년에.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인텔이 이 발표를 저는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책이 생각해요. 왜냐면 그리고 나서는 주가 급락에 저는 이 영향이 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023년이잖아요. 예. 앞으로 아직까지 2년이 더 남았어요. 그쵸. 그죠. 그러면 뭐야? 2년 동안 그럼 AMD한테도 뒤진다는 거야? 아, 라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밀려났다고. 예, 했는데. 밀려나고 있는데 뭐야? 그럼 더 뒤진다는 거야? 라는 거고. 그리고 그럼 뭐야? 그럼 애써 이거를 왜 생산하지? 여기 그러니까 파운드리 작업에 투자가 굉장히 돈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테슬라가 사실 뭐 많이 투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핵심은 그러니까 쉽게 돈 되는 것만 투자를 하지 돈 안 되는 거 다 외주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 셀 같은 것들은 딱 테슬라가 잘하는 거잖아요. 야, 나 기술력이 있어서 만들 수도 있어. 하지만 그냥 너희한테 주는 거 아니야. 돈 안 돼서 이거 너 해. 이거잖아요. 근데 너희가 만약에 안 되면 나 만든다. 기술력은 있다. 그걸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저 주가는 계속 이제 프리미엄을 주는 거죠. 플랫폼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계만 하는 회사들, 소프트웨어만 파는 회사가 사실 돈이 더 많이 되니까 네. 애플이 돈이 많이 되는 건 자기들가 자체적으로 생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조 공정을 들어가 버리면 마진율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거를 저는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실책인 것 같습니다. 굳이 애플도 딴 데 하는데 이 파운드리 지금 딴 데 잘 열려 있는데 그거 주면 되는데. 앞서 나갈 필요 없고 오히려 생산하지 그렇죠. 말고 잘하는 맡기면 거는, 예.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옛날 지금 CEO들이 뭐 CFO, CEO, 그다음 CTO들도 다 예전에 영광들, 그러니까 인텔을 이끌었던 영광에 있는 역전 용사들이 다 왔거든요. 겔싱어 씨가 그렇죠. 다시. 네, 예. 근데 이제 그때 시대와 또 지금 시대가 다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지켜봐야 옛날이지 된다. 않을까? 예. 라떼는 말이야 할 것 같아서. 예, 라떼는 말이야 이럴 거. 네. 인텔은 말이야 뭐 이럴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더 뒤처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지켜봐야 될 포인트다. 네, 알겠습니다. 효율성이 어떨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삼성이 또 이제 또 계속 삼성전자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미국의 외신. 그렇죠, 외신을 통해서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거든요. 또 지난 새벽에 또 있었죠.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또 공장을 증설을 할 것이다. 30조 투자. 그렇죠. 최종적으로 30조. 일단은 18조 8천억 원이라고 말은 했고요. 뭐 공장을 이제 증설을 할 계획이고 네. 그리고 앞서서 TSMC가 지금 발표했던 내용들이 12조 규모였거든요. 네. 그리고 뭐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삼성전자는 그것보다 이제 앞당겨서 2022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하반기 때는 이제 증설해서 이제 공장 가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좀 공격적으로 아마도 이때 아니면 따라잡을 기회는 없다. 지금 시장도 커지고 있고 1위와의 격차도 조금 생기고 있고 하니까 지금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지금 더 따라가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증설 규모도 지금 크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 또 뭐 계속 리쇼어링 하고, 그러니까 계속 오라고 하잖아요. 네. 미국으로 와서 생산하고 미국에 와서 고용 창출해줘라라고 하고 있기 그쵸,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신규 반도체를 요구하는 기업들도 빅테크 기업들도 많고 하니까 이쪽에 대한 투자는 뭐 정말 잘 많이 할 것 같고요. 뭐 아직 명확하게 삼성전자 쪽에서 말하는 건 없습니다만 기대감은 정말 충분히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14나노 GPU를 따내지 못했고 인텔의 CPU 수주에 있어서도 추가 기대감이 없다라는 게 지난 금요일에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내린 아쉬운 포인트였다. 하지만 오늘 주가가 또 오릅니다. 네. 그렇다면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 수주와 관련해서 종목들의 영향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의 메인을 못하는 건 아쉬워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건 대박이 실망스러운 나올 부분이죠. 대박이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온 거는 좀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박은 됩니다. 왜냐하면 뭐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메인보드 이제 칩셋은 또 본인들이 하니까 그리고 뭐 인텔뿐만 아니라 애플도 지금 이제 CPU를 본인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상당 부분 물량은 TSMC를 주겠지만 TSMC가 이 물량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낙수 효과를 삼성전자가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는 AMD 쪽 뭐 이런 쪽도 다 이제 파운드리를 다 이쪽으로 다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쪽 시장이 워낙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낙수 효과는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자체적인 비메모를 생산하잖아요. 그쵸. CIS도 있고.
그다음에 뭐 AP칩도 본인들이 이번에 다시 또 생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제가 보기엔 풀 가동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TSMC가 풀 가동이에요. 예. 풀 가동이 되는 상태에서 이제 삼성전자 그쪽으로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넘어오고 있고 삼성전자 자체도 지금 자체 생산 칩도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풀 가동.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TSMC는 103%, 뭐 105%거든요. 가동률이 100%가 넘었어요. 왜 100%가 어떻게 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원래 이제 이걸 매길 때 가동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유휴 이가 좀 약간 쉬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돌리고 있다가 혹시라도 얘가 고장이 나면 아. 요걸 대체를 하기 위한 바로 대체를 하는 유휴 이제 소위 말하면 설비들. 라인들이 있거든요. 네, 그 장비들이 그거까지도 지금 돌리는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이제 이게 100%가 넘어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TSMC는 뭐 계속 갈 거고 그러면 이 흐름은 당연히 뭐 원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1위가 이만큼 치고 나가고 1위가 이제 너무 넘치니까 네. 당연히 2위 쪽으로도 흘러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계속 이쪽으로는 저는 확대가 될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쪽에 대한 투자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용 이제 부회장이 이제 수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집행이 될까라는 뭐 좀 약간 의문은 가지고 있지만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M&A를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인을 투자를 하고 하는 거는 이미 뭐 이 삼성전자 이 반도체 사업부 라인에서 이미 결정된 상황이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과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투자는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내의 비메모리 관련 종목들, 파운드리 관련 부품 장비 소재주들은 저는 계속 강력 매수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러면 지금 TSMC와 삼성전자 두 파운드리 업체가 기대할 수 있는 건 고객사 말씀하신 인텔 네. 그리고 또 누가 있다고 하셨죠? 애플. 예, 그다음에 엔비디아 뭐 이런 애들. 엔비디아, 예, 퀄컴. 퀄컴. 이들 기업들이 파운드리 또 삼성에 맡긴다 이런 뉴스는 계속적으로 귀 기울여야 된다 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계속 좋다라는 결론 나왔는데 그럼 수혜주 좀 더 압축해 볼게요. 오늘도 보니까 이 내용 때문에 뭐 코미코라든지 또 원익 IPS 다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삼성 관련해서 수혜주가 IT에 집중됐던 네. 걸로 기억합니다. 일단 문서진 전문가님은 관련주 조금 압축해 주시면 어떻게 주실까요? 네, 저는 한솔케미칼이랑 테스나입니다. 뭐 이걸 제가 이제 아주 자주 이야기 드립니다. 뭐 여기 옆에 계신 김현지 전문가님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소재 관련 부품, 특히 비메모리 소재에서 저는 가장 넘버원은 한솔케미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특히 올해는 정말 그러니까 꽃놀이패를 지었습니다. 그 퀀텀닷 관련 쪽도 지금 계속 올해 디스플레이 쪽 투자가 많이 되면서 미니 LED가 퀀텀닷을 깔기 때문에 그쪽 시장 성장에서 일단 디스플레이 사업부도 좋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파운드리 쪽 투자가 많이 되면 과산화수소, 그러니까 이 비메모리용 과산화수소를 한솔케미칼이 독점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뭐 OCI가 뭐 진입을 하려고는 하는데 예. 일단 지금 현재는 거의 독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OCI가 진입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가장 많은 물량을 수주하는 건 한솔케미칼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전자 파운드리와 함께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쪽도 이쪽에 이제 음극재부터 해가지고 삼성 SDI와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네. 세 가지 사업부 모두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항상 이야기 드린 거 파운드리 쪽에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물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물량이 늘어난다는 건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많아진다. 당연히 오사트 업체들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나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김혜진 전문가님의 토픽은요? 네, 저는 TSE하고 아비코전자를 지금 적어왔는데요. 예. TSE 같은 경우는 테스나랑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많이 생산되면 이걸 검사해야 되는 물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오사 네, 그렇죠. 오사트에서 오사트의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이 되나요? 장비 쪽인데 네. TSE는 거기에 들어가는 소켓,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반도체 검사하는 이 소켓 같은 경우에는 뭐 방식도 여러 가지가 방식도 두 가지가 있었고 메모리 반도체에 쓰이는 거, 뭐 시스템 반도체에 쓰이는 거 약간씩 달랐거든요. 왜냐하면 시스템 반도체가 소량으로 품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거기에 적합한 거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비용도 달랐고 했는데 아무튼 TSE가 이렇게 좀 비용도 절감을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썼던 테스트 방식을 이번 시스템 반도체 적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소켓도 지금 이번에 개발했기 때문에 예. TSE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가 많이 생산될수록요. 네. 그리고 아비코전자 같은 오늘 경우에도 급등입니다. 아비코전자. 그렇죠. 제가 네. 시스템 반도체와 더불어서 반도체 빅사이클이 왔을 때 그 메모리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DDR5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덕터 부분에서 많이 수혜가 됐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비코전자도 지금 꾸준히 뭐 관심 가져셔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홀드죠?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들고 가자. 그리고 계속해서 종목들 좀 팔로우업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의 전략까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오늘 컨디션도 안 좋으셨는데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매일매일 채팅창으로 실시간 질문 올려주시면 참고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내일도 2시 이곳에서 함께 강의 이어갈게요.